물감 너머 희미한 어떤 실루엣, 가만히 보아야 보이는 얼굴. 이 독특한 그림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제주 시내를 끼고 있는 바다 용담 해안입니다. 해녀 작업을 하는 작가에게 바다가 가까이 있다는 건 행복한 일이죠.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훌쩍 떠나와 바로 작업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해녀의 한숨으로 출렁이는 바다. 그 순간순간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데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우선 작업의 표현 자체가 이제 기법 위주의 물성 표현이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 드로잉을 하는 것보다 현장의 분위기, 그런 현장감, 해녀들의 생생한 동세들을 좀 더 느끼고 보고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드로잉보다는 좀 더 사진 기록으로 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물질하는 해녀가 제 친구여서 만나러 왔다가 이제 물질을 한다고 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일 듯 말 듯한 해녀의 얼굴. 선명하지 않아 더 강렬하고 눈에 아른거려 신비감이 감돕니다. 언니 어떻게 왔어? 아니 나 너 만나러 왔다가 여기서 물질하고 있다고 해서 사진도 찍을 겸 해서 왔지. 진짜? 오늘 뭐 했어? 아니 우리 성기 작업 끝나가지고 오늘 봉얼밖에 못해서 봉얼밖에 못해. 오늘 물질하기 안 더워? 너무 더워. 근데 물질 하기에는 날씨 더운데 바깥이 너무 더운 것 같은데. 언니도 물에 들어갈래? 해녀학교 나왔잖아 우리 같이 작년에. 아, 해녀학교 1년 전인데? 아 할 수 있어. 들어가자. 아, 될 건가? 그 옷 가지고 왔으면 갈아입어. 지난해 여름 작가는 해녀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어떤 마음이 그녀를 이 깊은 바다로 이끌었을까요? 어느 순간 제가 제주 해녀 자체를 너무 이미지로 소비하는 것만은 아닐까라는 고민을 했었고, 그런 고민 끝에 내가 차라리 해녀가 되어보자. 해녀가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는지 한번 경험을 해보면 더 좋은 작업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해녀학교 다닐 때 능력치가 좋은 언니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그 중에서도 작가님이 가장 높은 등급의 능력을 가진 작가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해녀학교 다닐 때 상도 받으신 적 있으시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 해녀 그림 그리면서 계속 해녀에 대해서 문화를 전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해녀학교를 다닌 이후에 제 작품의 변화라고 한다면 사실 기법적인 것에 대한 변화보다는 제가 직접 해녀들의 노동을 체험해 봤기 때문에 그런 해녀들의 고됨을 더 이해할 수 있었고, 그런 것들이 더 작품에 담긴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거칠고 무거운 분위기.
모진 칼바람을 견디고 이겨낸 해녀의 시간이 작품마다 출렁입니다. 신민정 작가, 그 특유의 해녀 표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재료 준비가 한창입니다. 그림을 시작하기 전에 하얀 캔버스 위에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만의 어떤 캔버스 화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먼저 이제 제일 기초가 되는 색 배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건 미술용 모래인데요. 작가들에게 재료란 주제를 부각하면서 동시에 작품의 개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매개입니다. 미술용 모래로 작업을 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겔스톤이라든지 다른 비슷한 질감이 나는 재료들로 작업을 해보았지만 제가 추구하는 이 현무암 질감을 내기에는 아무래도 미술용 모래가 가장 적합하다고 이제 보여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술용 모래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료 준비가 끝나면 마치 모래로 밑그림을 그리듯 머릿속에 구상한 이미지를 따라 뿌리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에 모래를 먼저 뿌리고 채색을 하면 좀 더 그 부분이 포인트가 돼서 살아나기 때문에 모래를 먼저 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작업에 하지는 않고 특정하게 제가 좀 더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그런 형태가 있는 작업에만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갯바위에 서 있는 해녀의 위치가 잡히면 준비해둔 색을 올립니다. 애벌로 밑칠을 하다 보면 먼저 뿌려둔 모래 이미지들은 무너지게 되지만 그 또한 계산된 작업이죠. 저만의 현무암 느낌을 먼저 표현을 한 다음에 해녀를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벽에 해녀가 새겨진 듯한 느낌. 밑칠이 마르면 해녀의 형태를 그려 넣습니다. 선명하게 표현하기보단 대강의 윤곽만 드러내는 정도죠. 그 위로 물감을 뿌리기 시작하는데요. 물감의 양과 뿌리는 힘, 그리고 속도를 조절해가며 원하는 이미지를 만듭니다. 드리핑 기법이라고 하면 이제 물감을 공중에서 이렇게 뿌리고 튀기기도 하면서 표현하는 기법을 말해요. 제가 이 기법을 해녀 그림에 사용을 하게 된 것은 우연히 이제 해녀분들이 물질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냥 해녀들의 모습이 형태만 그려야 되는 이미지다라는 생각보다도 해녀 주위를 둘러싼 제주도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라든지 이런 파도까지 표현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표현을 하기에는 뭔가 좀 더 우연적인 표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던 끝에 이제 이런 드리핑 기법이 해녀 표현에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을 뒤덮은
겹겹의 섬들. 예측하기 어려운 물감의 흐름은 오히려 독특한 회화적인 선을 만들어내며 그녀만의 개성 강한 그림을 완성합니다. 제가 그린 해녀상들이 좀 형태가 흐릿한 이유는 제가 해녀 형태를 이제 선택할 때 주로 정지되어 있는 모습보다는 움직이고 있는 형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고정돼서 외곽선이 끊겨서 보이는 것보다는 풀려서 뭔가 배경과 흡수되어 보이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지금 제주 해녀들이 좀 시간이 갈수록 소멸되어 가고 있는 그런 해녀들의 서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린 것도 있습니다. 드리핑 기법을 끊임없이 연구해 자기만의 방식으로 발전시켜온 작가. 그 노력의 결실은 독창적인 작품으로 이어졌고 여러 수상을 통해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파도를 타고 넘었을까요? 해녀란 알아갈수록 더 크고 깊은 존재입니다. 제가 오늘 나온 이유는 오늘이 쉬는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작품에 또 새로운 표현을 어떤 거를 좀 넣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구상도 하고 이제 바다도 좀 보러 이렇게 나왔습니다. 해녀의 삶과 문화를 한데 모아놓은 박물관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물질은 매 순간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일. 해녀 학교에서 직접 배워보니 그 세계가 얼마나 위험천만하고 또 경이로운 일인지 알게 됐죠. 제가 이제 여기에 온 이유는 이제 제주 해녀들의 과거 역사를 조금 더 알아보면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어떤 제주 바다의 어떤 이야기들을 조금 더 새로운 시각으로 그릴 수 있을 것 같았고, 또 해녀와 바다의 관계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나와봤습니다. 물질이라는 노동을 접하며 바뀐 것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바다를 보는 눈빛이, 해녀를 대하는 태도가 크게 달라졌죠. 제가 그리는 제주 해녀의 소재에서 제가 가장 크게 느끼는 매력은 아무래도 이제 노동하는 신체라는 이런 포인트인데요. 어쨌든 해녀들이 과거부터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이제 해녀라는 직업을 부여받으면서 차가운 바다에 들어가서 이제 물질을 몇 시간 동안 하고, 그런 고된 이제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제가 작품에 표현하는데 굉장히 큰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그녀의 작품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은색 물감을 사용해 빛에 따라 변화하는 바다의 시간을 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드리핑 기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의 해녀를 그리기가 너무 힘든 기법이어서 이제 저는 해녀들의 공동체 모습, 여러 군상의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을 때 드리핑 기법으로의 조금 한계를 느꼈고 조금 더 이제 해녀들의 모습을 뭔가 벽에 새겨진 듯 기록된 듯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지칭하기로는 이제 벽화와 같은 느낌의 기법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해녀들을 그리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에는 이제 그 드리핑과 벽화 기법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은빛으로 반짝이는 화면. 해녀와 바다가 남긴 인상을 작가는 아스라한 표정으로 새겨 넣었습니다. 이 작품은 불턱이라는 작품인데요. 제가 작년에 이제 성산일출봉 바다 쪽으로 해녀분들의 물질하는 모습을 보러 갔다가 이제 우연찮게 실제로 불턱 앞에서 이렇게 모여서 담소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멋있고 되게 어떤 그 해녀들의 공동체 모습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꼭 작품으로 한번 나타내보고 싶어서 그려본 작품입니다. 한적한 갯바위를 찾았습니다. 그녀가 기다리는 건 바람이 몰고 오는 파도. 거친 파도에도 위태롭게 자맥질을 이어가는 게 해녀들입니다. 그 긴장감을 다양한 이미지의 파도로 담아냅니다. 자연의 힘으로 가득한 이 원초적인 공간은 그녀에게 매우 특별합니다. 제가 회화 작가로 바라보는 제주 바다의 매력은 우선 조금 더 거칠고 야생적인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전국 어떤 바다에서도 볼 수 없는 이 현무암 지형과 어우러지는 바다색의 조화가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도는 요즘 가장 오래 바라보는 대상입니다. 최근에 추구하는 작업의 방향이자 소재이기도 하죠. 제가 이제 제주 해녀 이미지로 좀 오래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제주 해녀들이 사라져가는 현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보여줄 수 있을지를 고민을 했어요. 이제 그러던 중에 조금 더 파도 이미지를 극대화시켜서 해녀와 이렇게 합성을 하고 재구성해서 나타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지금 그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끝낸 해녀들 뒤로 파도가 몰아칩니다. 한평생 바다를 등에 지고 살아온 고단한 삶의 표현입니다. 해녀라는 주제는 한결같습니다. 달라지는 건 그림에 무엇을 빼고 더하느냐 정도죠. 오늘 작업은 제가 한동안 이제 해녀 배경으로 거대한 파도를 등장시켜서 작업을 몇 번을 하다 보니까 아예 이 해녀를
등장시키지 않고 파도만 좀 강하게 치는 바다의 모습을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파도 위주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색깔을 만들어서 지금 밑바탕을 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달하려는 이야기가 분명하면 표현의 방식도 화면의 구성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작가가 오랫동안 작업하며 지켜온 원칙이고 철학입니다. 해녀보다는 좀 더 이게 대자연의 압도적인 에너지를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드리핑을 할 때도 조금 더 힘있게 파워풀하게 이렇게 치면서 이런 것들에 좀 더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물감의 농도와 방향, 뿌리는 강약을 달리하자 어느새 바람으로 서 있는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제가 지금 파도 작업을 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파도를 따로 그리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저는 해녀를 그릴 때부터도 늘 바다를 그린다고 생각을 해왔고 이제 해녀 역시 바다의 일부라고 보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는 바다의 인상을 변화시켜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도 또한 이제 바다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로 제가 지금 좀 나타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 어디에도 해녀는 없지만 어디에나 해녀는 있습니다. 바람이 되어 파도가 되어 그림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속에 조용히 스밉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작가로서의 바람이 있다면 계속해서 꾸준히 작업하는 작가로 남고 싶고요. 특히 지금 제가 표현하고 있는 제주 해녀나 제주 바다를 통해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성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표현하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청년 작가 신민정. 바다에 길을 내어온 해녀처럼 그녀의 예술 세계도 깊고 푸른 심해를 향해 더 크게 나아가기를 기대해 봅니다.